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 아트 연구학원 원장 이상민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혼자서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, 네, 특별편 두 번째, 성인들,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한 23살쯤 됐는데 영화를 한 번도 안 찍어봤대요. 영화를 좋아한다는데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한번 찍어보는 경험이나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가지고 뭔가 이 영화라고 하는 세계에 좀 부딪혀가는 그게 대단한 작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. 그런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게 고3과 가장 틀린 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저희 학원 같은 이런 그 입시 학원도 있지만 한겨레 그 영화 그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는 많아요.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한겨레라든지 뭐 미디액트라든지 뭐 또는 여러분들이 저기 영화진흥원 있잖아요. 그 거기서 하는 어떤 강좌라든지 영화 제작 코스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됐겠지만 그래도 그 영화를 찍어보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3과 좀 차별화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아마추어틱 하기 시작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이랑 같이 또 단편을 찍고 그 단편을 찍은 거를 또 뭐 공모도 한번 해보고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의 어떤 영화 작업 현장이나 또는 뭐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CF나 뭐 드라마나 그런 촬영 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참여를 하는 경험들을 좀 하는 게 고3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일 경우에는 뭐가 더 필요하냐 했을 때 사실 입시적인 것들에 너무 이렇게 얽매여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고1, 고2, 고3 재학생들은 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좀 안 벗어나면서도 그 내공을 좀 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때는 그거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도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3, 고1, 고2가 내재적인 어떤 일종의 입시 준비라면 20살 이후부터는 외부적인 어떤 그 준비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0살 이후가 된다면 더 이상 이렇게 자기 자신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. 뭔가 다양한 어떤 자기 세계를 탐구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굉장히 외부 활동을 중요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. 본인의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. 또는 영화를 꼭 전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학생들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의학, 약학 전부 합격한 학생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. 뭐 경찰 공무원 출신, 뭐 또는 뭐 경영학, 뭐 MBA, 뭐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기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경험을 쌓다가 영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괜찮습니다. 한예종 영화과의 경우에는. 그러니까 너무 입시에 매달려 가지고 영화 입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러분의 어떤 그 인생이라고 할까?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구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 영화가 왜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모색하고 탐색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영화과 입시는 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가서 어떤 자기 전공을 하다가 영화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다 보장된 또는 뭐 좀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진로들을 포기하고 영화 입시로 뛰어들었다. 이런 경우가 좀 합격률이 높아요.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반대로 얘기하면 장사하다가 붙은 친구도 있어요. 고졸로. 예. 저기 대전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자기 경력의 전부인 친구가 있었어요. 실제로. 대학 다닌 적도 없고. 그런 친구도 합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험을 좀 쌓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.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?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막연하죠.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. 여러분이 영화를 찍고 싶다고 결심한 이 순간 이전의 작업들을 영화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.
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영학을 전공했다면 여러분 23살인데 영화를 찍고 싶다. 그러면 그 경영학 전공했던 것 속에서 영화와의 어떤 접점 또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여러분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색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놓쳐왔던 내 삶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입시적인 영화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를 찍어볼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 영화를 찍는 환경을 좀 갖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신뢰감을 더 준다. 특히 전문사 과정은 필수입니다. 1번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의 어떤 그 경험을 좀 확대시키고 또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을 왜 내가 영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과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 했을 때 고3 학생들과 경쟁할 때 고3은 성인들 때문에 언어 영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. 성인은 고3들 때문에 언어 영어를 해야 돼요. 왜냐하면 고3 애들은 지금 국어 영어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언어 영어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난예종 1차 시험은 언어 영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언어 영어 준비를 또 철저히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고3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영화를 또 기록해서 그런 것들을 또 인스타나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외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 글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영화에 대한 분석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개성을 좀 쌓아나가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면접 준비를 위해서 영화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어떤 그 글 쓴 스토리텔링 있죠. 쓴 글에 대해서 평가.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스토리텔링을 혼자 준비할 때도 너무 전문가한테 첨삭받으려고 하지 마세요. 친구들의 평가가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. 친구들이 여러분의 글을 보고 잘 읽힌다, 안 읽힌다, 뭔 말인지 모르겠다, 재밌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정확할 때가 많아요. 서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글을 평가하세요.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스터디 만들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인일 경우에는 그 영화 잡지에서 영화 비평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시내 21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아티클을 좀 찾아서 많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. 조금은 고3보다는 좀 더 영화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영상 그 자료원이나 영화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상주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영화를 좀 더 미학적으로 비평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는 게 고3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